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말합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제가 호랑이가 되어 거리에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때 당신이 나서서 저를 베어주세요. 남자가 묻습니다. 왜? 대체 왜 그래야 하냐고. 여자가 대답해요. 그래야 당신이 영웅이 됩니다. 출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들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호랑이입니다. 인간으로 변신한 호랑이예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호랑이 가문의 막내딸. 이건 삼국유사와 수의전에 실린 신라시대 설화 김연가모입니다. 금연이 호랑이에게 감동받았다는 뜻이에요. 한국판 인어공주라고 불리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경주입니다. 매년 음력 2월이면 흑륜사라는 큰 절에서 탑돌이를 했어요. 탑돌이가 뭐냐면 절의 탑을 빙빙 돌면서 복을 비는 행사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축제 같은 거예요. 밤새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돌았습니다. 김연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신라의 귀족 출신인데 아직 벼슬을 하지 못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도 탑돌이에 나왔어요. 복을 좀 빌어보려고.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 아래 탑을 도는데 한 처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운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인도 김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탑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돌 때마다 그 여인이 보여요. 서로 의식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바퀴를 돌았을까?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김연이 용기를 냈습니다.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여인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달빛 아래를 함께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란히. 그리고 여인이 앞장서서 어느 집으로 김연을 이끌었습니다. 제 집이에요. 들어오세요. 김연은 따라갔어요. 아무 의심도 없이. 며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어요. 깊이, 진심으로. 여인은 다정했고 김연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인의 가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은 분명 크고 번듯한데 식구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여인이 일부러 피하게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김연이 잠에서 깼습니다. 여인이 옆에 없었어요. 이상해서 밖으로 나갔더니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들.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문 틈으로 엿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 장정 셋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호랑이였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3마리가 사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인의 오빠들이었습니다. 막내야, 인간과 어울리다니 수치스럽지도 않으냐. 인간 냄새가 집안에 진동한다. 당장 내쫓아라.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그분은 제가 지킬 거예요. 김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호랑이라는 것을. 이 집 전체가 호랑이 가문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랑에 빠진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쳤겠죠. 그런데 김연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마음을 줘버렸으니까. 호랑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도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오빠들이 김연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 인간이 우리 비밀을 알아버렸으니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신하는 비밀. 이걸 밖에 나가서 떠들면 어쩌냐는 거예요. 큰오빠가 이를 드러냈어요. 진짜로 김연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앞을 막았어요. 이분한테 손대면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이었어요. 막내딸이지만 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물러났어요. 동생의 기세에 놀란 건지 아니면 동생이 불쌍한 건지. 하지만 경고를 남겼습니다. 좋다. 내 맘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 형제가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 인간이 알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 김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밤마다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걸. 호랑이 본능을 주체하지 못해서 인간을 잡아먹고 있다는 걸. 여인은 그날 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김현이 옆에서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이 김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낭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김현이 긴장했어요. 저는 호랑이입니다. 이미 아시죠? 그런데 제 오빠들이 마을에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밤마다. 어제도, 그제도. 김현이 충격을 받았어요. 호랑이 가문인 건 알았지만 살인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여인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대로 두면 오빠들은 계속 사람을 해칠 거예요. 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저녁 제가 호랑이 모습으로 저작거리에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난동을 부릴 겁니다. 그때 낭구님이 나서서 저를 죽여주세요. 김현이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여? 여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호랑이를 퇴치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벼슬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앞길이 열려요. 나한테 벼슬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죽으면 오빠들도 멈출 거예요. 동생이 인간 손에 죽었으니 두려워서라도 마을에서 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아요. 여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남자의 출세와 마을 사람들의 안전,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당신께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말,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인어공주잖아요.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 자기가 물거품이 되는 이야기. 다만 이쪽은 더 잔인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직접 죽여달라고 부탁하니까. 김현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럴 수 없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사정했지만 여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속해주세요. 제가 나타나면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나서게 되고 그러면 당신한테 돌아갈 공이 없어져요. 동이 틀 때 여인이 마지막으로 김현을 안았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신 곁에 오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경주 저작거리에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거리를 휩쓸었어요. 장사치들이 물건을 내팽개치고 달아났고 아이들이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관군이 출동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호랑이가 워낙 컸으니까. 그때 김현이 나섰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호랑이를 향해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겠죠.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겠죠. 저 호랑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걸 아니까요. 호랑이가 김현을 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 맹수의 눈에서 사람의 눈빛이 스쳤어요. 슬프고 다정한 눈, 고맙다는 듯이 김현이 칼을 내리쳤습니다.
호랑이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호랑이를 잡았다. 저 사람이 잡았다. 김현은 영웅이 됐습니다.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호랑이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랑이 털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몸이 줄어들었습니다. 발톱이 손가락이 되고 주둥이가 고운 입술이 됐어요. 호랑이가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탑돌이 밤에 달빛 아래 걸었던 그 여인. 김현이 사랑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사람이잖아?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했다. 김현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여인의 입가에 미소가 남아있었대요. 마지막 순간에도 김현을 향해 웃고 있었던 거예요. 김현은 그 자리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영웅이 되어 환호를 받는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호랑이를 잡아놓고 왜 우냐고. 아무도 몰랐어요. 이 남자와 이 호랑이가 서로를 사랑했다는 걸. 김현은 나라에서 벼슬을 받았습니다. 호랑이를 퇴치한 공으로요. 여인이 원했던 대로예요. 그리고 김현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여인을 위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호랑이 퇴치가 아니라 사람의 장례를 정성껏 후하게 절을 지어 여인의 넛을 위로했어요. 호원사라고 호랑이의 원을 풀어주는 절이라는 뜻입니다. 삼국유사의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일현 스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호랑이도 지극한 정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짐승도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사람이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예언대로 오빠 호랑이들은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경고가 된 거죠. 더 이상 사람이 해를 입지 않았어요. 여인은 자기 목숨 하나로 사랑하는 남자의 미래와 마을 사람들의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낸 겁니다. 김현 가문은 삼국유사 기이편에 실려있는 신라시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한국판 인어공주라고 부릅니다.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보다 1000년은 앞선 원조 비극 로맨스예요. 다른 종족이 인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희생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마음에 남아요.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은 김현의 심정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건 얼마나 잔인한 사랑입니까? 동양의 신비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